인공 면역은 두 가지야. 하나, 백신. 참고로 백신은 영어로 백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면역 혈청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정확하게 구별해야 돼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죠. 백신은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비병원성 항체입니다. 항원입니다. 자, 비병원성이라면 병을 일으키지는 않는 항원이다. 그 결과 그거를 집어넣으면은 무엇을 생성하기에 딱 걸맞느냐? 몸에서 기억세포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뭘 갖는 거냐면 면역력을 갖는 거예요. 자생력을 갖는다. 스스로 항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가 백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놈의 코로나 백신을 맞은 거죠. 그런데 왜 그 백신을 1차, 2차, 3차, 4차, 막 5차, 6차, 7차, 8차 이렇게 얘기하냐면 자꾸 맞을수록 기억세포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 번 맞잖아. 항원 정보가 백신에 의해서 항원 정보가 들어왔잖아. 그러면 형질세포가 분화가 되면서 기억세포가 분화되면서 형질세포가 뭐가 생기냐면 백신에 의하여 비림프가 분화되면서 그 정보가 물론 이제 여기 대시기와 보조가 다 관여하겠죠. 그러면 분화가 되면서 한 번 형질과 기억이 나오고, 그럼 그 기억을 만들어낸 다음에 또다시 실제 만약에 항원이 들어왔을 때 얘가 작용하면서 대량항체가 나오는데 그거를 또 맞잖아. 그러면 얘가 다시 분화되면서 형질과 기억이 또 되고, 형질과 기억이 또 되고, 또 맞으면 이것이 또 분화되면서 또 되고, 형질과 기억이 또 되고. 그러면 기억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데, 이때 기억이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기억 자체가 얘가 많아지고 얘도 더 많아지고 얘도 더 많아지니까 이게 다 합산이 돼요. 그래서 백신을 여러 번 맞으면 기억세포가 더 많아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 번만 맞아도 돼요. 건강하다면 한 번만 맞아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조미, 너는 가족들 모두가 걸린 적이 없었나? 아니요. 엄마 저. 그래? 예. 그것도 특이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 걸리고 어떤 사람은 걸린다 이건데, 나도 아직껏 코로나에 걸린 적이 없어요. 하지만 안 걸렸을 가능성은 사실 희박해요. 그냥 지나갔거나 했겠죠. 별 이상이 없이. 왜냐면 바이러스가 누군가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라는 거는 거의 0에 가깝다고 봐도 돼요. 근데 어쨌든 안 걸렸어요. 뭐 자랑은 아닙니다.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니고,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거 백신은 기억세포 형성의 목적이에요. 그럼 면역 혈청이 뭐냐? 여러분 아까 했나? 혈청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혈청은 이거랑 같은 말이야. 그럼 혈장은 뭐냐? 혈액의 액체 성분, 즉 뭐를 뺀 혈액이 뭘로 구성되어 있지?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인데, 혈액은 혈장 플러스 세포예요. 즉 액체 성분만이니까 세포는 포함되지 않는다. 잊지 마. 세포는 절대로 포함되지 않은 것을 혈청이라고 하는데,
면역 혈청은 쉽게 얘기하면 대량 항체야. 대량 항체요? 그것도 인공적으로 만든. 근데 왜 코로나 항체는 없나요? 코로나 항체가 있나? 들어봤나? 코로나 항체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잘 안 써요. 왜요? 비싸요. 에이, 이런 걸 만든다고? 참고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한 남자가 집 앞에서 뱀에 물렸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미국은 우리 같은 여기 송파 뭐 이런데 뭐 송파 강남 막 이런데 이 그 아파트가 아닌 전원주택이 도심의 한복판에 있거나 그게 더 많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죠. 우리나라는 대표 주택이 바로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너네 사는 아파트에 지금 뱀이 있냐고. 뱀이 돌아다니고, 예를 들면 노루가 뛰어다니고, 가끔씩 뭐 너구리도 출몰하고 그러지 않거든. 근데 미국은 이제 자연적인 곳에 똑 떨어져 있는 집들이 많다 보니까 뱀이 출몰했는데 그 사람이 집 앞에서 뱀에 물렸는데 그 뱀 독이 몸에 퍼져서 죽기까지 시간이 그렇게 이제 길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급하게 병원에 실려갔는데 실려가서 응급처치로 이 사람의 수명을 계속 연장을 시키면서 며칠을 기다린 거야. 그 코마 상태처럼 해서. 근데 이 사람이 그 팔인가 물렸는데 이 팔이 부어가지고 뱀 독 때문에 부어서 허벅지만 해졌대요. 그래서 생사의 기로에 서서 며칠을 버티다가 극적으로 살았어.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 독사혈청도 있거든. 자, 이거 잘 생각해봐. 뱀 독에 대해서 혈청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 그게 돼. 왜냐면 이게 소위 해독제야. 근데 해독제도 항체적 개념이야. 그리고 독사혈청을 만든다는 거는 마치 뭐 코로나에 대해서 또는 급성호흡기 증후 변형병에 대해서 디프테리아 혈청을 만들듯이 그렇게 항체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주입하면, 왜냐면 이제 급성 질병의 경우 여러분 항체 생성 시간이 이게 원래 항체 생성되는데 보통은 수일이 소요가 돼. 그 이상이 소요가 되거든. 근데 너무 급하면 항체 생성 시간이 어떻게 되냐? 부족하다고. 그럼 그 안에 어떻게 되냐면 죽을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아까 독에 물린 사람이 이미 독이 퍼져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 며칠 동안 뭐 한 거냐면 큰 병원에서 해독제를 만든 거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그 뱀이 필요해. 근데 마침 다행히도 그 뱀을 잡아갖고 온 거야. 네가 나를 물어? 그런데 물렸어? 쓰러지면서 뱀을 잡았거나 뱀을 죽였거나 한 거지. 다행히 그 뱀이 뭔지 알아야만 거기에 걸맞는 해독제 항체를 만든 거야. 그게 일주일 넘게 걸린 거지. 그동안 연명하고 해독제 혈청을 주사하자 어떻게 돼? 당연히 몸이 나은 거야. 그래서 퇴원했어. 그리고 병원이 뭘 했냐면 치료비를 청구한 거지. 얼마나 할게? 달러는 아니고 1억 2천만 원. 내가 그랬더니 보험 안 돼요? 안 됩니다. 보험 안 된다. 내시합니다. 그래가지고 뱀에 물린 바람에 생돈 나간 거지. 물론 사경을 살았잖아. 살았으니까 다행이지. 뱀에 물리지 마세요.
산에 가가지고 괜히 뱀이다! 그거 잡아다가 뭐 하겠다 이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비둬라. 뱀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그게 혈청이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자, 혈청 속에 다 기억해. 혈청 속에는 항체는 있어. 근데 뭐는 없어? 절대 세포는 없어. 그 어떤 세포도 없어. 그거 있지만 혈청 속에는 항체는 있어. 하지만 세포는 없어. 혈액 속에는 항체가 있어 없어? 만약에 그러니까 항체라는 게 이미 면역 반응이 나타난 피, 감염된 사람의 몸속에 피를 뺐어. 항체가 있어 없어? 있겠지. 왜? 혈액은 뭘 포함하는 말이야? 혈액은 혈장과 세포를 포함한 말이야. 알겠어? 혈액은 혈장 플러스 세포야. 근데 항체도 있고 세포도 당연히 있겠지. 하지만 혈청에는 항체는 있을 수 있어도 뭐는 없다? 세포는 절대 없다. 예, 꼭 구별하셔야 돼. 왜냐면 시험에 너무 자주 나왔었어. 너무 자주 나왔었어.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문제. 핵심 질문 1번. 기억. 여러분, 간염 바이러스가 어디를 통해서 감염되느냐 물어본 건데, 이거 만약에 너네가 간염에 걸렸잖아. 그러면 가족들 다 걸릴 수 있어. 뭐 하는 것만으로? 같이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걸릴 수 있어. 심지어 수건을 같이 쓰는 것만으로도 걸릴 수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 간염은 쉽게 감염이 일어나거든. 술잔을 돌려 마시는 거 매우 위험해. 너네가 술 마실 일은 없지만 간염 걸린 사람과 술잔을 돌려 마시게 되면 그 침 속에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감염돼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고, 자, 니은 틀린 얘기야. 조심해야 돼. 여러분, 대식세포는 어디에 속한다? 비특이적 면역, 즉 대식이는 선천성 면역, 즉 비특이적 면역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연킬러 암세포를 공격해야 한다. 예스. 자, 리을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스트레스 만땅이면 건강한 거지.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감소해요. 아주 많이 감소해요. 근데 그 이유까지 한번 생각해봐. 좀 이제 똑똑해져야 돼. 너네가 이게 욕심을 내야 된다고. 그냥 절대로 뭐 하지 마냐면 무대뽀로 외우면 안 돼. 그게 제일 무식한 방법이야. 닥치고, 이거 있잖아. 닥치고 외워. 닥치고 외워라. 이게 미련 곰탱이 같은 짓이에요. 여기 글자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막 그냥 무조건 다 외운다고. 무조건이란 말은 없어. 뭔가 연결돼야 되고, 뭔가 이게 중심적인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하고, 거기서 파생되거나 연결돼서 그 주제를 이어가고, 그리고 재미를 느껴서 흥미해서 더 파고들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한 가지 이유만 얘기해봐요. Why? 이미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어떤 호르몬이 나온다고요? 코티솔. 코티솔은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해버려요. 실계획색을 분해해버려요. 그런데 항체의 성분이 단백질이에요. 항체의 성분이에요. 따라서 항체까지 이게 어떻게 되냐고? 항체 생성량이
급감해요. 그러면 떨어진 거예요. 스트레스는 뭐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알잖아. 오늘 시험 봤어. 근데 내가 10개 중에 세상에 이렇게 틀렸네?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 또 예를 들면 이제 다음 주에 설이야. 스트레스 받아. 왜 받아? 친척들이 너 나 고3이라고 또 온 사람들이 전부 한마디씩 할 거 아니냐고. 너 좋은 대학 가야 된다.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 수백 번만 들으면 스트레스 받아. 야, 근데 그게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네. 시험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냐? 그럼 넌 이제부터 악몽의 시작이야. 시험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스트레스 그거는 진짜로 못 살아. 그렇게 하면 왜 시험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거지? 그걸 잘 생각해봐. 왜 받아야 돼? 안 받을 수도 있어. 생각하기 나름이야. 엄마의 잔소리, 아빠의 잔소리가 스트레스라고? 차라리 관심 가져주는 게 낫지 않을까? 엄마, 아빠가 만약에 안 계셔서 그 잔소리 할 사람이 없으면 그리울 수도 있을 텐데. 아니라고? 생각하기 나름이야. 그걸 받아들이는 애티튜드가 바뀔수록 공부는 확실히 달라지는 이유가 이거 안 받잖아. 그러면 자유로워져.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져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이런 일들이 단백질 분해하고 지방을 분해하게 되면 뇌 세포에도 영향을 줘요. 뇌 시냅스가 부서져요. 공부는 뇌로 하는 일인데 뇌가 자유로워지면 얼마나 잘 되겠니?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자는 거야. 기본 베이스 소위 우리가 그걸 생각의 베이스먼트를 얘기할 때 기조라는 말을 쓰는데 생각의 기조가 바뀌면 마음이 편해져요. 재미를 찾는 거는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난 공부가 짜증나지 않아. 왜 공부가 짜증나? 근데 참 신기한 게 애들은 지금 이맘때 예민의 스위치가 이제 온 되려고 하고 있어요. 이미 온 된 경우도 있고 저 선생님 또 이제 잔소리 시작한다. 내지는 엄마가 또 시작이다. 와, 이게 막을 수가 없나 봐. 내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고3 때 재산이 지 앞으로 그 재산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 걔가 고3 때 대학교 1학년 때 걔 앞으로 재산이 98억이 넘은 애가 있어. 걔는 큰아빠가 그 기업에 저 새끼들 총수야. 그러니까 재벌가의 총수인데 였어. 근데 이제 지금은 바뀌었을 텐데 그냥 큰아빠랑 아무튼 이제 다 사장이고 뭐 CEO고 뭐 그래. 그러니까 재벌가의 걔가 이제 구씨 집안인데 구씨 집안 하면 그래도 전자 회사 중에서는 그래도 2등하는 그 집안의 이제 성씨예요. 걔네 아빠가 기업 상속받을 때 걔 앞으로도 지금 기업이 하나가 이제 왜 있잖아. 너네 그 드라마 아나? 재벌집 막내 아들? 걔가 재벌 서열로 볼 때 그 재벌의 서열로 볼 때 거의 한 7순위, 8순위 정도 돼. 그래서 걔 앞으로 뭔가 이렇게 이미 내려와 있었어. 그런데 주식 걔 앞으로 돼 있는 주식만 공개됐거든. 그러니까 재벌가의 그 직계가족들은 원래 공개를 해야 돼서 대주주이 관련에 있기 때문에 걔 앞으로 대학교 1학년 때 98억인가 있었고 실제로는 한 거의 300억 가까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걔가 어떤 땡땡 외고를 다녔고 그래서
이제 대학은 참고로 얘기하면은 서울대와 이대 합격했나 그랬어. 근데 여기 갔다? 여기 별로 안 좋은 과에 갔어요. 근데 얘 고3 때 어땠냐고? 얘 고3 때 와우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게 명절 때였는데 추석이었나? 추석이었을 거야. 그때 그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이제 선물을 주셨어. 다 지난 얘기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 선물이 상품권이었어요. 상품권인데 이렇게 쓱 주시고 가셨는데 그래서 이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사양을 했죠. 좀 오래된 얘기예요. 그 김영란법이 제정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게 불법이 아니었어요. 받았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약속하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두툼한 거야. 이걸 이제 10,000원짜리를 이렇게 많이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10,000원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선인들하고 이제 나누고 막 이랬는데 아무튼 그 어머니가 했던 말씀 중에 집에 오면 그 아이가 이미 재산이 100억이 넘는 그 아이도 집에만 오면 집이 이제 그 압구정에 살았는데 방문을 빵 닫고 음악을 빵빵 틀면서 엄마와 대화를 거부한다. 얘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걔가 근데 수업 시간에 웃는 거를 잘 보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얘를 웃기리라. 그래가지고 막 그때 생쇼를 했던 기억이 있어. 그래서 그 수업 중에 몇 번은 내가 웃기리라. 씩씩씩 이렇게 웃어준 적이 있어. 약간 옅은 미소 있잖아. 옅은 미소. 그런 거 살짝 보일 때가 있었고, 그리고 집에만 가면 방문을 그냥 살짝 닫을 수도 있잖아. 무조건 음악 걔는 왜 그랬을까? 그럼 그 대학을 잘 가놓고 걔 대학 갔을 때 그런 얘기까지 들었거든. 그 보디가드가 쫓아다닌다고. 얘는 대학을 조금 다니다가 유학을 가야 했기 때문에 다니는 동안은 그냥은 못 다니는데 걔는 뭐 신병환의 위협이 올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보디가드가 늘 그 수행원이 따라다녔거든. 1학년 때까지. 근데 이 엄마가 또 스트레스를 받은 게 뭔지 알아? 왜 얘가 계열사 거기가 관계도 없는 이과를 왜 갔냐고. 관계없는 과를 갔거든. 그랬다고 그 잘못 갔다고 집안 어른들이 그 엄마한테 막 쏟아부어서 엄마 또 스트레스 받고. 재벌 거나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너네는 만약에 아빠가 돈 많고 그런 막 이렇게 진짜 부자면은 늘 이렇게 실실 웃고 다닐 것 같아? 지금 그래? 금수저야? 오 그렇구나. 좋겠다. 이야 씨. 그러면 이번에 설 때 가족들 만나는 의미가 좀 있겠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들 나눌 거 아니야. 막 재벌가들의 얘기는 들어볼만 하잖아. 이럴 때 이런 불경기 때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얘기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누구에게나 다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돈이 많건 적건 잘 살건 못 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할 때 스트레스는 딴 이유 때문에 또는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그러고 있다는 생각 안 들어?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더 편하고 즐겁게 또는 아니면 괴롭지 않게 살 수도 있는데 말이지. 이 면역이 정말 짜증나는 건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얘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을 뿐이죠. 2번 문제를 보면 한 방에 정확하게 푸는 게 원래 제일 중요해요. 그럼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면역 문제의 정답률은 항상 50에서 60%인데 수능에서 5, 60%의 정답률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신경계 문제와 호르몬 항상성 문제 풀었잖아. 근데 그거 풀다가 기니들이 미비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전체를 다 맞추는 게 매우 어려웠잖아. 문장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시험 보고 나서 딱 느낀 건 내가 실수했어. 너무 어려운 걸 갖고 왔어.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 걸 갖고 와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내가 판단 착오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5, 60%의 문제는 여차하면 틀리는 거야. 여차하면 틀리는 거야. 근데 이게 이유가 문제 파악이 잘 안 돼서 틀리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문제를 잘못 읽거나 무슨 말이지? 몰라서 틀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문제가 면역 문제가 길어요. 그거를 연습하는 거는 사실 여기에 있어요. 문해력이 있어요. 진짜. 근데 이거는 문장을 분석하는 능력도 되지만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럼 2번 문제는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 P가 세균에 감염됐대. 순차적으로 면역 접근 전략. 그런데 여러분 가가 뭘 말하니? 비만 세포에 염증 반응이죠. 이것을 우리는 자 여러분 아까 비만 세포의 그 히스타민 얘기 했잖아. 근데 염증은 자 이게 말이 좀 그 애매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염증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게 생각하기 나름일 수도 있지만 염증은 일단 면역 반응의 일종이야.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긴 해. 근데 이게 과하면 문제야. 염증 반응이 과한 걸 말하래. 과하면 알러지야. 이거는 문제야.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일부 염증 반응들은 대부분 다 선한 것들이야. 왜냐면 그래야 치료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염증 반응이지. 그러면 X가 누구냐면 X가 비만 세포고 물질 기억이 히스타민이지. A구나 A. 동그라미 기억이 뭐다? 잘못 썼다 이거.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잘못 보면 이렇게 헷갈리는 거야. 진짜 보여줬죠. 비만 세포가 무슨 세포다? 기억이고 물질 A가 히스타민이고 세균 X에 대하여 지금 그러면 이거 읽고 나면 이게 무슨 면역이니까 1차 방어니까 그럼 2차 방어 나타나지. 2차 방어 나타나서 자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 아니야? X에 대한 무엇을 만든다? 항체를 만든다. 그게 그림이 나왔잖아. 자, 빙. 이게 항체예요. 자, 근데 구간 1 여기 구간 1에서 형질 세포가 항체를 생성한다. 야, 이게 100만 번 나온 문장인데 누가 항체를 만들었다고? 형질 세포가 항체를 만든 거죠. 형질 세포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비림프가 형질과 기억으로 분화되어 형질 세포가 항체를 만든 것이다. 맞다. 디귿은 맞다. 니은은 맞다. 기억은 틀렸다. 기억은 뭐라고 해야 돼? 비만 세포. 그렇게 해서 한 문장에 이게 된 거야. 그러면 3번도 봐봐. 자, 3번은 세균 X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나타나는 방어작용인데 이름이 써있네? 뭐라고? 배식이다. 여러분 항원 제시하는 모습 보이죠? 그 분해된 세균 조각을 세포, 대식 세포에다 늘어놓은 것이 이것이 항원 제시.
먹고 나서 세균 X를 먹고 나서 분해해가지고 여기다가 늘어놓고 그것을 인식하는 세포가 있었으니 걔 이름이 기억이라는 거야. 그럼 얘는 누구예요? 보조 T겠죠? 그럼 보조 T가 누구에게 정보를 전달했는지 보세요. 활성화된 기억이. 여기서 여러분 하나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보조 T는 정보를 얻잖아? 그러면 활성화가 돼요. 활성 보조 T가 된 다음에 그것이 B림프를 자극한 거야. B림프를 자극하자 거기 니은이 B림프죠. 그럼 걔가 무엇으로 분화됐나요? 할 때 자 위에 세포가 디귿인데 걔가 항체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형질이면 밑에가 기억이겠죠. 그런데 누구에 대한 항체를 만들었나요? 이 항체는 누구의 항체냐면 바로 X에 대한 항체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항원이 X였으니까요. 항원 X에 대하여 네네. 그럼 Y하고는 결합을 못합니다. 왜? 특이적이기 때문에. X에 대해서 만든 항체는 X만 결합하는 거야. Y는 결합하면 아니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기니디 다 찾았고요. 그 다음에 X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4번 문제 여러분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래요? 기억세포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그림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 항원 X를 1차 주사 그리고 나서 X를 또 주사 2차 그리고 나서 기억세포를 분리 그리고 그 기억세포를 누구한테 주었느냐 생쥐 B에게 주었다. 이 세포는 생쥐 A에서부터 A라고 한 거 그 A에서 꺼낸 기억세포를 생쥐 B에게 주사했다. 그리고 나서 B에게 또다시 X를 주사했다. 이번에는 뭘 했냐면 항원 X를 주사했다. 그리고 B에서 그 마지막에 항원 X를 주사하고 나서 여기서 무엇을 살펴봤냐면 항체 농도를 살폈을 때 그 항체 농도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 시점을 기억세포를 주사한 시점과 그게 여기죠. 그 다음에 X를 주사한 시점 이후에 나타난 변화이지요. 이거는 항원입니다. 근데 이 좌표축의 Y는 X 항체입니다. X에 대한 항체라고 한 건데 X 항체라고 해도 돼요. 그럼 이거는 시간이죠. 자, 어떻게 그래프가 나올까요? 기억세포만 넣게 되면 이 B의 몸속에는 항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쩡하게 있는 A의 기억 세포를 B한테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원이 없는데 B 몸속에서 항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억 세포는 항원이 아니죠. 따라서 항체가 전혀 안 생기다가 X를 넣게 되면 얘의 작용에 의하여 이렇게 돼요. 물론 여기 이제 계속 내려오는 쪽인데 이건 이제 끝은 안 그려도 되고, 이게 지금 뭐냐면 1번의 기억세포 때문에 1기억세포 때문에 대량 항체가 유도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어야 되죠. 만약에 저게 없었다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렇게. 기억세포가 없었을 경우에 이렇게 나오지만 기억세포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나오겠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5번 문제를 보면 이번에는 혈청을 분리하는데, 자, 다시 잘 보면 항원 X를 넣었어. A에다가 항원을 주사하고 나서 이번에는 뭐 했느냐? A에게서 혈청을 분리를 했어요. 자, 이제 혈청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시죠? 혈청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땡땡이 들어있죠? 뭐요? 항체가 들어있겠죠. 저 항체를 누구한테 다시 넣었냐면 BG에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X를 넣었습니다. 항원에 4개월 후에 X를 넣었어요. B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프를 그립니다. 시점은 X를 주사한 시점 말고 혈청을 넣은 시점에, 즉 얘를 1번, 그 다음에 X 주사한 시점 2번, 혈청 넣은 시점, X 넣은 시점, 그리고 누구에 대한 항체를 보고 있나요? 항체는 항체인데 당연히 X에 대한 항체겠죠? 자, 여러분, 이거는 처음에 여기 A에게서 항체를 뽑아내면, 그러니까 혈청을 뽑아내면 그 속에 일부의 항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의 X 항체가 포함되어 남아있다는 거죠. 따라서 처음에 항체가 집어넣자마자 항체가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혈청 속에 들어있던 항체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 분해되기도 하고 B 몸속에 들어와서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처음에 있다가 사라지고, 그러고 이제 쭉 없는 채로 있다가 X를 주사하면, 자, 주의할게. 그러면은 1차 면역만 나타나요. 1차 면역. 또는 1차 방어 작용만 나타나요. 1차 면역이라는 말은, 이거는 다시 말해서 처음 들어온 것처럼, 처음 감염된 것처럼 나타났을 때 얘기해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아까랑 비교해보세요. 이 두 개. 이 정도. 뭐가 아니다? 대량 항체가 아니다. 네, 쬐끔 항체, 대량 항체 노노 왜 기억 세포가
없어요. 아시겠나? 기억세포는 없어요. 그런 거죠. 오케이. 자, 6번 마지막 6번 문제 보세요. 이 문제는 아이들이 혼동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문제를 잘못 읽었어. 자, 실험 1에 식염수만 넣은지, 식염수와 A를 넣은지, 식염수에 B를 넣은지, 식염수에 A 더하기 B를 같이 넣은지의 항체 농도를 비교했습니다. 근데 무슨 항체냐면은 여러분 이거는 자 그래프에 이렇게 돼 있어요. A 항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얘가 요만큼 나왔다면 이거는 이만큼 나왔는데 실험 2와 4를 비교해 볼까요? 여기는 A만 넣고 A 플러스 B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1은 아예 안 나왔고 여기는 뭐만 넣었냐면 식염수만 넣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근데 3은 B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제에서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물질이다. 뭐가 아니라 세포가 아니고 물론 이제 항원일 수는 있겠죠. 근데 물질이니까 그 물질의 가능성이 뭐냐면 항원이거나 또는 면역 물질일 수도 있고 등등등등등 다양한 것이 있는 거죠. 근데 항원과 면역 물질은 서로 약간 개념이 상반되는 쪽에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왜 이게 더 많아졌느냐? 단지 B는 세포도 아니고 즉, 자 주의할 점 B는 절대로 기억세포가 아닙니다. 왜냐고요? 야 B가 물질이라고 했지 세포라고 안 했거든. 그러면 절대로 기억세포가 아닌데도 왜 이렇게 더 많은 양의 항체가 나왔을까요? 띠용. 자, 이제 한번 대답해볼래요? 왜 B에서 더 많은 항체가 나왔을까요를 논리적으로 설명해보세요. 아, 그렇지. B는 이러면 돼. 항체 생성을 돕는 물질이거나 또는 B는 항체의 원료가 되는 물질이라면 얘네들에 대한 답이 되겠죠. 그잖아요. 따라서 근데 여기는 A만 넣었으니까 A는 그럼 뭔데요? A는 그냥 항원이에요. 아하. A는 항원을 잡으면 면역 반응을 일으켰다 맞지? B는 A에 대한 항체 생성을 증가시켰지. 2와 4의 지에서 항체에 대한 형질세포가 생성됐겠지. 그래야 항체가 나오겠지. 무조건 항체에 형질세포가 만드는 거지. 여기도 항체가 있으니까 여기도 항체가 있으니까 둘 다 형질세포는 있는 거지. 그런 거지. 됐지?